이번에 강의할 제69강에서는 현양 땅의 위급함으로 한왕은 도저히 이를 피할 길이 없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황고조는 자신의 얼굴과 꼭 닮은 기신이라는 신하를 통해서 거짓으로 항복하면서 바로 모든 이목이 항복한 장수에게 쏠릴 때 그 틈을 타서 도망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현양의 어려움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신의 일에 관하여 환고조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공신들은 모두 다 봉하여 줬지만 기신에 대하여서는 봉하여 준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여한 십가문초의 하나인, 다시 말하면 고려조와 조선조의 10대 문장가의 하나인 장계고기가, 장유 선생이 기신을, 자신을 대신해서 항복한 기신을 봉하여 주지 않는다는 데 대하여 논을 썼던 것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바로 기신의 항복한 일과 기신에 관한 장계곡 선생의 논지로 거의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리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신이란 사람이 초나라에게 거짓으로 항복한다고 속이면서 환고조는 사익길로 도망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단락은 8단락으로 있는데 기신이가 초나라를 속여가지고 이에 왕의 수레를, 황고조 수레를 타고 가짜로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한왕은 다시 함고관으로 들어가서 병사를 거두고 성벽을 굳건히 싸고 방비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황후가 성을 뺏고 그러자 다시 한왕은 도망나게 된 것입니다. 맨몸으로 도망나가다가 환고조는 새벽에 한신의 또 장의 양군의 모든 병권을 뺏어서 마음대로 휘둘러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도들이 점점 포위망에서 따르면서 나오면서 다시 한왕으로 규합하게 되고, 결정적인 것은 한왕이 다시 오창의 곡식을 탈취한 데서 성공으로 기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생이 유세를 해서 제나라를 항복시키고 전쟁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이 그만두려고 하자 괴철이가 제나라를 공격토록 설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단락에서 크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신이가 왕의 수레를 타고 황후를 속이는 부분을 보면, 장군 기신이 어느 왕을, 장군 기신이 와 한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어느 한왕을 사급이라. 일이 지금 다급하게 됐습니다. 신청 광초리니 신은 청컨대 초나라 황후를 속일 것이니 왕은 가히 간출이니다. 그 사이에 나가셔야 됩니다. 오시에 진평이 야출 여자 동문 2000년이라니 밤에 여자를 동쪽 문으로 2000여 명을 내보내니 초인격지연을 그게 병산 줄 알고 초나라가 인하여 공격하거늘. 기신이 내성 왕거 황옥 좌독하고 이에 왕의 수레인 황옥과 좌독인, 다시 말하면 노란 지붕을 한 수레와 왼쪽에 깃발을 큰 한왕을 대표하는 깃발을 든 이걸 타고서 가짜로 말하기를, 식진하야 굴량미가 다해서 한왕이 항초라, 초나라에 항복한다 하니까 초계 호호 만세하고 초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만세를 부르고 전쟁 끝났다고. 성동관이라 바로 성 동쪽으로 가서, 갈지자, 갈 거자와 같이 가서 구경을 했더라. 바로 이렇게 구경꾼이
항복한 대로 구경꾼이 몰렸을 때 이 때문에 환왕은 드디어 수십 기로 더불어 출서문 동거러라 서문으로 나가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대신해서 항복한 바람에. 이렇다면 여기에 관한 논지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제국이 환조 불록 귀신론을 썼어요. 환고조는 귀신을 공신에 봉해주지 않았다. 왜 봉해주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논지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고조는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귀신에게 대하여 아무런 공신의 노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 이건 도저히 인간의 마음으로 인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지 대불근의 인정자는 우리 일에 있어서 크게 인정에 가깝지 않는 일은,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은 자비 인심영리 불인지성이라 이건 스스로 잔인한 마음과 이치에 거슬리는 사람의 본성에 어긋난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이 아니면 그건 아닌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연희위지자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심영리로서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 일이 아님에도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본성에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 시 필요 심정 은지이 인미지지하라. 여기에는 반드시 깊은 속셈과 정을 속셈, 그런 속셈과 은지, 보이지 않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환고조의 일이에요. 환고조의 숨은 속셈이 무엇이고 숨겨진 뜻이 뭐냐,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자, 시경에서 말하지 않았더냐, 시불운화 무언 물수요. 말을 하면 거기에 대꾸하지 않은 법이 없는 것이고 무덕불보라 하니 덕이 있으면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 8구자 말을 했다. 사람은 감흥지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촉하면 대꾸가 있는 것이다. 필부지어 은혼에 이 하찮은 필부들도 자기가 은택을 입은 일이나 원한산 일이 있으면 일반과 예자를 밥 한 그릇 주는 은혜와 눈 한 번 흘겠다라는 이 원한을 가지고서도 유사필보온 오히려 반드시 대꾸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내 어려울 때 밥 한 그릇 줬지? 나한테 저게 째려봐? 반드시 거기에 보답할 걸 생각하는 것인데, 하물며 환고조는 영웅의 바탕으로서 만승천자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점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상벌지 병하니 상벌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자, 권한이언을 병이언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도거 활기지 덕과 순주주의 절로 공존호 사직자를 이에 홀로 자기를 살려준 은덕과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절개와 절로 공존호 사직자를, 그 공로가 사직에 엄연히 존재하는 자를 고 호런무 척촌지 보하니 도리어 호런이 가볍게 여겨서 한 자의 땅, 한 치의 땅도
보답한 바가 없었다. 야, 환고지어 귀신의 차 과거인정근호와 이렇게 보면 환고조와 귀신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이거 인정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군응 구심천미하야 우리가 만약에 능히 깊은 것을 파헤치고, 이 말은 환고조의 속심이 속에 뭐가 들었는가를 파헤치고 미묘한 일을, 보이지 않는 일을 밝혀가지고 곧바로 그의 폐간을 얻으면, 이 말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재지 불봉신은 환고조가 귀신을 봉하지 않은 것은 비망이부지하라, 망각에서 져버린 것이 아니라 대참이 위지하여 그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에 알려질까 숨겨가지고 불욕 거기 사원이라 그 일을 더 이상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찌나 창피하든지. 이것이 바로 환고조의 보이지 않는 속셈이었다. 자,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어서 들춰내고 싶지 않았다. 차오라, 형양지위급이라 형양 땅에 포위는 정말 다급한 일이었다. 불효신지 광초면 만약에 귀신이가 황후를 속인 일이 없었더라면, 있지 않았더라면 고재는 무능탈호구라 환고조는 호구, 황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신사 이후에 바로 이렇게 해서 귀신이 죽음으로써 그 후에 환고조는 목숨을 온전히 했고, 환고조가 목숨을 온전히 한 이후에 환나라 다울 수 있었다. 이 말은 환나라가 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다. 불연이면 만약 그때 귀신이가 속이지 않았었더라면 수유 양평신포 백천배라도 비록 장량이, 진평이, 한신이, 경포, 문신, 무관, 장량, 진평 같은 문신들, 그리고 한신, 경포와 같은 무신들, 무장들, 이런 사람이 100,000명이 있었을지라도 환고조 죽어버렸으니까 기능 판천어와 어떻게 능히 천하를 갖출 수 있겠었느냐. 그렇다면 신지 공열은 귀신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환가 만세 불가 망자니 환나라 왕실에 있어서 만세토록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삼걸도 역당손 기하으리라. 바로 소하나 한신이나 장량도 또한 그 아래, 한신의 아래로 손색이 있을 것이다. 그 공로는. 이렇게 보면 환나라 한실의 만세의 불가망의 최고의 업적은 귀신이라고 높이 평가해야 맞는 일이다. 그런데 천하 기정하여 천하가 다 평정돼 가지고 대봉 공신할 때 크게 공신을 봉할 적에 일전지로와 한 번 전투에서의 공로와 또 일핵지기라도 한 계획으로서 기이한 계책만 냈을지라도 미유불록이라 그렇게 공신으로 기록해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자, 예컨대 악천추와 위무지속은 지 일원으로 취봉작하여 심지어 한마디 말 잘해가지고 봉작을 취하여 산하지 맹바 산하와 함께 하겠다라는 맹약과 단철의 그 문서가 휘영일세연을 일세에 휘영찬란했는데, 반대로 신지 기공대절은 귀신의 큰 공로와 큰 절개는 독 민민무칭하니 홀로 사라져서 일컬은 바가 없다. 그리고 포율지은이 포상과
바로 불쌍히 여긴 그런 은택이 불급어 천양하고 그 죽은 뒤에도 묘소에도 미친 적이 없어요. 묘소에도 미치지 않았고. 그러면 후손들에게 주는 법전이 불점어 묘의하니 후손들에게도 조금 더 적셔진 바가 없어요. 자, 이것이 뭐냐? 살아생전에 하는 일이 없고, 이건 묘지에도 없고, 후손들에게도 없고, 바로 이 일은 한흥무 후세의지야 어떻지 능히 후세에 이런 시비거리가 없을 수 있냐? 이건 당연히 황고조가 잘못했다고 시비를 해야 마땅한 일이야. 이 황고제로 말하면 소칭 불인상공하야 평소로부터 상공에 공 있는 사람에게 갚은 데에 인색지 않다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여은원에 그 사람은 황고조는 은혜와 원수에 대해서 우착착여야라는 분명해요. 착착여야라 이 말은. 아주 명쾌해요. 자, 예를 들면 불여중력지초는 바로 자기 아버지가 한 소리예요. 자기 아버지가 한패군이한테 너는 어떻게 너의 중형만큼 농사에 힘도 안 쓰냐고. 그러한 꾸지름과 같은 것은 지바러 상수지라고 천하평정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잔 상수하던 날에 나왔어요. 농사도 못 지고 건달처럼 산다라고 욕하더니 오늘 이 술잔 받으시니 어떠십니까? 라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수 요경지 가면 이 혼자 사는 형수가 있었는데, 요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고조가 그렇게 미천하게 살 때 건달패들을 데리고 다니니 이 혼자 사는 형수가 와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귀찮아가지고 국거를 딱딱 긁었어요.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감이 갱형어 봉질지 호하니, 그래서 그 형수의 아들인 조카를 봉해준 국호를 뭐라 했느냐, 이 갱자에다가 힐자 갱일후라고 그랬어요. 국그릇 탁탁 긁은 애미의 자식이라고. 심지어 황고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수씨가 솥단지 국그릇 긁었던 그 유감이 마침내 그 조카를 봉해준 국호애가 나타나서 갱희루라라고 썼어요. 소하가 이 영전으로 이급하고, 소하가 남들은 전부 다 바로 3전을 줬을 때 소하는 5전을 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에서는 300이니 500이니 그래요. 그래서 남들보다 2를 더 줬어요. 그것이 영전이에요. 남들보다 돈을 넉넉히 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시급을 더해줬어요. 그리고 노가는 같은 마을에 산다라는 친구라는 자체로 왕에 봉해줬어요. 황고조는 이처럼 하나의 은혜와 하나의 원한에 대해서 가히 불효치수라 한치 한 푼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유독 귀신에게만은 이렇게 무정했는가? 이렇게 분명한 사람이. 그것은 안으로, 마음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바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숨기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분명히 해도 귀신한테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황고조는 참으로 저중자대하니 그 속이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니 호휴일야나 이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방기여 항항쟁야의 바야흐로 그 황후로 더불어 싸울 적에 기구최절하야 참 인생의 역정이 쉽지 않았어요. 기구한 삶과 자꾸 꺾여가지고 백전이 백패하야 백전백패를 했어요. 그래서 누이 천하 소로대 자주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됐지만 포소 인과야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그 욕된 일도 참고서 인이 성공이라 행이 성공이라 다행스럽게 성공을 했다. 주역에 말한 대로 급기 이 구호지 위하여 구호의 자리라는 건 제왕의 자리를 밟아서 신사해지군하고 사해의 제후들을 신하로 삼고 위가 해내지가 하니 위엄은 해내에 바로 노래로 다하고 있으니 패심왕장이라. 그때에 그야말로 폐업을 이룬 마음은 왕장이란 것은 성할 왕자 베풀 장자. 바로 이 패심은 정말로 컸다. 당시시하여 이때를 당해서는 희신이 오구리라 자기의 어떤 기계를 편 걸 좋아하지 지난날에 그 굽혔던 일은 싫어요. 이것이 뭐냐면 휘석쥐위사이 옛날에 뱀으로 있었던 때를 숨겨가지고 과금지 유령이니 오늘날의 용이 된 것만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인정이다. 자, 귀신이 초나라를 속여가지고 초나라에 항복했다라는 것은 이 사실이 뭐냐? 이건 귀신이가 항복한 게 아니라 황꼬조가 항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시기상황하여 시대가 변하고 앵겨지고 시대가 변하고 그 일은 지나갔어요. 천하의 이목들은 다 변했어요. 옛날에 황꼬조로 보질 않아요. 변했다. 금약 포양기사하여 오늘날 그 일을 밝혀가지고 들춰내서 현가 포록이면 뚜렷하게 포상과 로건을 더해주면 어신은 영으로 돼 지신에 있어서는 영화스러운 일이라 하지만 어제엔 황꼬조에 있어서는 등무욕죄야. 이게 욕되지 않겠냐고. 천하의 사람들이 왕천하지 위덕이 천자의 위덕을 우러러 보는 것이 불시 약 10명년이라 10명처럼 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그런데 일조의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문기 황옥좌독으로 만약에 이에 황옥과 좌독인 천자 수레로 청강의 초군하여 일찍이 초군에게 항복을 청해서 근이 신면이라 하여 겨우 몸이 모면했다라고 하여 유전온건하여 온건의 지방에 이게 전해져 가지고 상상이 송도지면 그 항복했던 일을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시부렁대면 태비 소위 존 제왕지 신령과 이것은 바로 제왕의 신령함을 높이는 일과 중 대환지 위성이 큰 환나라의 위엄과 명성의 중대함에 그런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체면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환고제가 매우 싫어했던 일이다. 그래서 이런 심정 때문에 영몰 신지 공 이연정 차라리 귀신의 공을 매몰시킬 지연정 불욕손 기지 명이요 자신의 명성을 덜어내고 싶질 않았다. 자기의 명성을 낮추고 싶질 않았고 령 오신 부소원 망덕지 기연정 차라리 나의 몸이 은혜가 적고 망덕 배은 망덕이라는 시비를 짊어질 지연정 불욕사 국가로 우리나라로 하여금 유상이 편중지 루라 위엄을 상하고 중함에 폄하되는 누는 누가 두는 것은 옳지 않았다. 군신들도 역취상지라 군신들도 상의 뜻을 알고 있었다. 황꼬조의 속셈을 모든 사람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유후는 심지어 옹체에 봉한 것을 도왔고 등공은 계포에 죽이려는 계포도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걔 막감이신 송교녀라. 장량이도 그렇고 등공이도 그렇고 모두가 이 귀신을 위하여 그의 억울함을 변명해 준 사람은 감히 하질 못했다. 고조의 뜻이 그러니까. 이 때문에 황고조는 망각으로서 저버린 게 아니라 이에 부끄러워서 숨기려는데 목적이 있는 이것 때문에 신하들까지도 그 비위를 맞춘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자, 또 뭐라고 변명할 수 있냐. 기통이 양평의 제후가 되었다. 그런데 말한 사람들은 이위 신지자라 하니 이게 귀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기통이가. 그러면 귀신은 비록 제후에 봉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변명들 하더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답한다. 환사 제후 표기컨대 환사의 제후의 표기를 살펴보면 통은 이 부성지공으로 봉이요. 바로 이 기통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기성이라는 공으로 봉해진 것이요. 봉해진 것이니 성은 비신이 명이라. 바로 이 기성이란 사람은 기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 통으로 이 신자나 이 기통으로 가지고 기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자지 누야라. 이건 말한 사람이 오류로 말한 것이다. 자, 또 논란하기를, 그렇다면 환고조가 초나라 속인 것을 숨기고 기신을 봉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잘한 일이냐? 대답한다, 내가. 하이 기현냐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형양의 일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 불여시면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그대로 밝혀야지. 이와 같지 않았다면 무의견 왕업지 다간과 바로 이런 일을 딱 밝혀야 되는데 이걸 밝히지 않으면 이걸 발견할 수 없다. 왕업에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사실과 천명이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짜로 항복해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후손들에게 무슨 교육을 주느냐. 정말 왕업이라는 것은 이루기 어렵구나. 천명을 얻는다는 게 진정으로 쉽지 않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유신 여신이 신하로 귀신과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몰기 충렬이면 그의 충성과 뛰어난 공을 매몰시켜버리면 신자하고는 그 신하들을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러면 이런 보답도 없는데 어떻게 신하들을 권면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론으로 말하면 이게 결론이에요. 휘기불당히하오 그 마땅히 숨겨서는 안 될 일을 숨긴 일이고 몰기불가몰려니 그 매몰시켜서는 안 될 일을 파묻어 버린 것이니 제 어시오 바로 황고조는 이 점에 대하여 두 가지 잘못을 한 것이다. 이건 누가 뭐래도 황고조가 귀신을 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괜한 자존심 때문에. 자, 이것이 장계곡의 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망가서 한왕은 함곡관으로 들어가서 병사를 거들고 성벽을 경고히 쉽니다. 한왕이 이제 형양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고에 이르러서 함곡관에 들어가서 병사를 다 걷어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진격하려고 했더니 온생이란 사람이 만류한 거예요. 온생이 새 한왕 호대 신병물전하야 성벽을 깊이 싸고 싸우지 말면서 영형양 영고간으로 형양과 영고의 사리에 있는 사람들로 차득 휴식하라. 모두 쉬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만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왕이 그의 계책을 따라서 바로 나아가 완섭의 사이에다가 주둔을 하고 경포와 더불어 여러 고을을 순행하면서 병사들을 모집했더라. 황후는 한왕이 완땅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 과연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거늘 한왕이 성벽을 견고히 하면서 더불어 대항하지 않았더라. 이러자 황후가 성을 정복하고 그 바람에 한왕은 또다시 도망가게 된다. 팽월이 한장이 되어가지고 병사를 바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초나라를 공격하자 황후는 이에 종공으로 하여금 성고를 지키게 하고 스스로가 동쪽으로 팽호를 치러 가는 것입니다. 한왕이 그러니까 종공을 격파해버리고 다시 성고 땅에 주둔하게 된다. 황후가 이미 이제 팽호를 격파하여 폐주시키고 나서 이에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와서 다시 형양성을 정복하고 마침내 성고 땅을 포위하게 됐더라. 그러자 한왕이 도망을 해가지고 홀로 등공과 함께 겨우 이번에는 등공과 함께 소리 타고 성고의 옥문을 벗어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황후와 패공의 중간 단계에 와서는 한꼬조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누가 천하를 차지했느냐라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전백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전투에서의 승리가 최후의 대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소 어려운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다시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